연일 불경기에 관한 소식이 뉴스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기가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영화관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CGV가 희망퇴직을 단행했습니다. 근속 7년 이상 대리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이는 현장 근무뿐만 아니라 본사에서도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80명 가까이 퇴사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겐 연차에 따라 월 기본급 100% 위로금이 지급되죠. CGV의 희망퇴직 단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불과 4년 전 바로 팬데믹 기간 때도 한 번 진행됐었죠. 문제는 그때는 전염병 핑계라도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란 겁니다. 최근 5년치 CGV 주가 그래프를 보면 4DX 마냥 실감나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래로 최고가 24,000원대였던 주가가 현재 5,000원 이하로 내려간 형국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저 바이러스 탓이라면 백신과 치료제 개발 및 보급이 완성된 3년 후쯤에는 다시 회복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죠. 즉 원인이 겨우 전염병뿐은 아니란 겁니다. 사실 CGV가 휘청인 건 단지 4년 전뿐은 아닙니다. 10년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때부터 이미 내리막을 걷고 있었죠. 이쯤 되면 영화 산업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CGV는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을까요? 우선 OTT의 약진입니다. 최근 메이저 OTT라고 한다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쿠팡플레이, 티빙 등이 있습니다. 4개의 OTT는 2023년 기준 국내 매출 1조 4,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시장 규모는 11%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에 반해 CGV는 2024년 매출은 1조 9,579억 원, 영업이익 759억 원으로 흑자를 보았습니다. 계속 부진하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흑자 소식이죠. 사실 이건 동남아라는 해외 시장 그리고 올리브 네트워크스 편입 효과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두 요인을 빼고 국내 극장 사업만 볼 경우 2024년 매출은 7,588억 원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145억 원 감소하고 말았죠. 이는 관객 수로도 증명됩니다. 2024년 국내 영화관 이용 관객 수는 1억 2,300만 명으로 이들에게 발생한 수익은 1조 1,9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는 팬데믹 이전 대비 관객 수는 56%, 발생 수익은 65%나 이용객이나 수익이나 모두 절반 가까이 손해보고 있다는 겁니다. CGV 회사 측에서는 상반기에는 파묘, 범죄도시 4편 같은 1,000만 관객 영화들이 있어서 괜찮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흥행작이 부족하고 영화 시장이 축소해서 이 같은 부진한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OTT 약진과 더불어 감소 요인으로 보이는 것은 티켓 값의 고공행진일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 평균 8,000원에서 1만원 하던 표값이 현재는 15,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OTT 한 달 구독료에 맞먹는 수준이죠. 게다가 팝콘, 콜라 같은 음식까지 사게 되면 인당 평균 2, 3만원은 나가게 됩니다. 주로 2인 이상 보는 관객들이라면 영화관 나들이 한 번에 최소 5만원은 써야 하는 현실인 셈이죠. 인기작, 흥행작도 없는 판국에 영화관에 저만한 돈을 단 2시간, 3시간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아쉬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배급사는 너무나 잘 아는지라 주요 5대 투자 배급사인 CJ E&M, 롯데엔터, 쇼박스, 뉴, 플러스 M에서는 올해 투자, 개봉시킬 영화는 단 10편뿐이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 달에 1개 미만으로 인기 영화가 등장하는 거죠. 그럼 CGV의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사실 굉장히 믿기지가 않습니다만 CGV는 오히려 더 고급화 전략을 택합니다. 저는 이걸 영화관보다는 편하게, 집보다는 좋게라고 워딩해 보았습니다. 일종의 영화관 속의 영화관을 또 보여주는 그런 전략인데요. 기존의 고급 상영관이라는 특별관을 아실 겁니다. CGV의 골드클래스, 로시의 샤롯데, 매박의 부티크, 기본 영화관과 달리 고급 좌석의 공항 라운지처럼 웰컴푸드도 있고 음식도 주문할 수 있는 특별 상영관이죠. 이걸 이제 분리를 시켜서 프라이빗하게 나가는 게 현재 취하고 있는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소규모로 고퀄리티 상영관을 선보이거나 대형 극장을 룸 형태로 꾸며주거나 아예 배관할 수 있는 파티룸 형태로 상영관을 꾸미거나 등이죠. 이외 다른 방법으론 물속성을 채워주는 특이한 상영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많이 등장하는 영화일 경우 전문 셰프가 직접 그 음식을 조리해서 관객에게 제공하는 식의 상영관이죠. 와인 영화 등 이런 식음료들이 소재가 되는 영화들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인데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패션 영화라면 실제 등장하는 의상을 구매할 수 있게 보여준다거나 하는 등으로 다른 분야로도 확장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아쉬웠던 건 결국 이 고급화 전략을 소비하는 주체를 CGV가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국 대부분 소비자는 직장 다니고 학교
학원 다니는 그런 일반인들인데 요즘같이 물가가 고도로 올라버린 불경기에 더 비싼 상품을, 그것도 필수 소비재도 아닌 영화값에 이제는 3만원,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 20만원을 더 쓰라는 해결책은 상당히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기업에게도 좋은 해결책은 아닌 듯합니다. 공간은 한정된 개념인 만큼 프라이빗 상영관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봤자 일반 상영관보다 많은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인원 대비 단가가 무조건 올라가게 되겠죠. 아까 음식 영화 예시같이 현실감을 느껴주는 물속성을 챙기는 건 좋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전세계 모든 영화가 음식 영화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이한 상영관은 그야말로 어쩌다 한번 이벤트식으로 운영만 가능할 뿐 장기간 동안 평범하게 운영할 수 있는 상영관은 아니게 됩니다. 물론 스크린, 음향 장비가 다 있으니까 특이한 상영관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일반적인 대중 상업 영화를 틀어줄 순 있겠지만, 그럼 뭐하러 고비용을 들여서 특이하게 상영관을 꾸몄습니까? 그냥 일반 상영관을 더 크게 확장시키거나 음향 장비나 화면을 더 좋은 장비로 마련하는 게 더 낫겠죠. 게다가 이 전략마저도 사실 최근에 나온 전략도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특별관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했던 상영관들이고, 이걸 프라이빗하게 나눈다고 해서 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솔루션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럴수록 더 원칙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이들이 현재 영화 티켓 값이 너무 비싼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단순히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고 한들 영화관에 당장 가진 않을 겁니다. 이미 그 시기를 넘어서서 유튜브, OTT 등 대체제들이 너무 익숙해진 터라 무료 수준이어도 기대하는 수익은 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자주는 아니더라도 재밌다고 소문난 영화는 프라임 시간대만큼은 전석 매진될 정도로 호황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너무 과하지 않고 충분히 그 가격에 대해 가치를 얻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영화관에서 지갑을 열 용의가 있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비싼 티켓들도 통신사 할인, 카드 프로모션 이런 걸로 어떻게든 디스카운트를 받는 형국이니까 가격만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결국 영화의 품질과 작품성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술 작품을 원한다기보다는 정말 영화관에 가서 보고 싶게 만든 영화이거나 혹은 영화관에서밖에 즐길 수 없는 그런 작품이어야 사람이 몰릴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영화에 AI를 도입하거나 특이한 상영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옆 동네 게임 분야를 예시로 들어보면 현재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출시 예정 작품인 GTA 6가 있습니다. GTA 6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라 사람이 아닌 NPC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며 이들 한 명 한 명과 상호작용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NPC를 많이 집어넣어도 결국 게임사가 코딩한 대로만 움직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같은 대답, 같은 말, 같은 행동만 반복하게 되죠. 그러나 이번 GTA 6에서는 바로 이 NPC에 인공지능을 탑재한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만큼 생동감이 넘치는 리액션을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존의 딱딱한 NPC와는 달리 매번 말 걸 때마다 다른 대답을 하거나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리액션을 보여서 플레이를 더욱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 기술 하나만으로 게임 자체가 출시하기도 전부터 각광을 받는 놀라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스타일을 영화에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가능할지, 기술적으로 현재는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영화를 이제 더 이상 선형적인 스토리로만 즐기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지금의 영화는 짜여진 각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달할 뿐이지만 이제 스토리를 선택해서 여러 가지 결말을 관객이 선택한 선택지에 따라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의자에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3차원 개념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관람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극에서 공성전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카메라가 담은 시점만 관람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내가 성 위에서 보고 싶으면 성 위로 내 시점을 옮기거나 혹은 사다리를 타는 적군의 시점이 궁금하면 그 적군 캐릭터 옆에서 같이 사다리를 타는 것처럼 카메라 시점을 옮겨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영화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이 되겠죠. 아니면 인공지능 캐릭터들로 이루어진 영화들이라서 관객과 직접 소통이 되는 영화로도 바꿔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배우가 대사를 읊으면 연기하는 캐릭터들끼리 대화하는 걸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영화 등장인물이 직접 관객에게 말을 걸고 관객이 대답해주면 그에 해당하는 반응을 보여주는 식으로 스토리를 흘러가게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제가 너무 비현실적인 것들만 제시했기 때문에 그저 웃기실 수도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당장 이게 가능한 기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면 이게 영화인지 VR 시각물인지 게임인지 경계가 애매하다고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현실은 과거 영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관객을 유치하는 게 힘들다는 건 팩트입니다. 오히려 각자 분야에서 높게만 쌓아 올린 탑들을 서로 다리로 이어주는 그런 브릿지적
사고방식이 의외로 해결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시했던 아이디어들은 기존의 해결책인 영화관을 고급지게 바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영화라는 작품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솔루션이란 게 포인트입니다. 재밌는 작품이 있다면 고물가 시대인 지금이라도 충분히 고객들은 방문할 의지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기본도 잘 챙겨야만 하겠죠. 위생적인 화장실, 친절한 응대, 편리한 이용시설 등등 말입니다. 간혹 요즘 사람들의 영화관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직원들도 이런 현장 근무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겪었던 사례도 상영관에서 혼자 보게 된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상영 시간이 되어도 틀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밑층에 다시 내려가서 팝콘 바에 있는 직원에게 항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원분이 상영관 입구까지 마중 오셔서 연신 죄송하다고 해주셔서 그렇게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지만 영화관이 시간을 어겨서 상영을 아예 안 해주는 이런 초보적인 실수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최근에는 영화관들도 이제 독립된 영화관 건물이 아니라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입점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조나 심야 시간대는 쇼핑몰 메인 입구가 닫히는 바람에 출입이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는 너무 일찍, 너무 늦기 때문에 주변 카페나 음식점 같은 상가 이용 시간과 맞지 않아서 이 괴리감 때문에 이용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또는 키오스크가 많이 보급된 시점이라 정말 사람에게 문의해야 하는 사항이 생겨도 정작 직원이 어디서 근무하는지 알 수가 없기도 합니다. 프라임 시간대에는 몇 안 되는 직원이 영화관 전체를 커버하느라 정작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요청해야 되는데 대화를 걸 틈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영화관 이용은 이만큼 불편해졌는데 티켓값은 오히려 높아지니까 고객들이 불만이 많아질 법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CGV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 국내 1위 브랜드가 이 정도면 다른 영화관 브랜드들은 이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영화 유튜버로서 한 달에 많이 가면 4번 이상도 영화관을 들르던 저였지만 이렇게 영화관 산업이 힘들어진 게 매우 슬픕니다. 하지만 현재 CGV는 당면한 국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보단 수익이 잘 나는 계열사를 편입시키거나 해외 시장에 집중할 뿐 국내 시장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내부 문제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란 게 있겠지만 아무리 해외로 눈을 돌린다고 한들 자국 회사가 자국민에게 외면받으면 과연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이라고 새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위기에 강했던 민족인 만큼 이 또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